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0일, 7월도 벌써 두 순이 돌았는데 정말 혼란 속의 7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자, 아침에는 반등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반등을 하나? 신기하다 했는데 10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하락이 전방위적으로 퍼졌고 전방위적 하락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반도체를 비롯한 그 IT뿐만 아니라 비반도체까지도 완전히 괴멸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심지어 작년도 10월 달 가격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25년이 아니고요. 24년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거래소종합 주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300포인트 4.46%, 뭐 이제는 뭐 그 4.4%가 일상인 것 같아. 좀 그런 느낌 들어. 보통은 한 1% 내외, 지수는 뭐 1% 밑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움직이면 그저 그렇다 하고 1% 이상 움직이면 많이 움직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완전히 이제 뭔가 좀 감각기관에 고장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 빠지면 그러려니 합니다. 6,500까지 떨어졌고요. 시가총액은 5,330조까지 밀렸습니다. 8,000조까지 가던 게 거의 3,000조 가까이 날아갔죠.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안 좋았습니다. 오른 종목이 97개였고요. 내린 종목은 8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9종목 갖고 있으면은 한 종목만 올랐습니다. 자, 내가 보유한 종목이 9종목이면 한 종목 오른 거고요. 8종목이면 그냥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오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가장 방어적인 태도, 어떤 모양을 보여줬던 은행 금융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데, 지금 업종 지수로 보면 은행이 안 빠졌는데 앞서 그 KB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은행들이 저게 이제 금융 지주 이쪽에 들어갔는데요. 꽤 많이 빠져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4%대로 많이 빠졌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가 무려 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말 큰 폭의 그 전방위적 하락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금융주들의 하락도 심상치 않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상승할 때 가지고 있는 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는 게 이제 5월달 6월달에 자화상이었다면, 놀랍게 오늘 나타난 흐름은 뭐냐면 떨어질 때도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믿을만하고 그대로 이익이 제일 높지 않아? 그래서 다른 걸 팔아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받치는 흐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반대 매매가 속출할 때야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 돈을 메꿔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약간 쏴한 느낌 뭐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 주식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포기할 수 있어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어떤 느낌이 맞다면 시장은 더 빠지죠. 항복할 때까지 계속 빠집니다. 안타깝게도.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터진 상황을 밸류에이션으로 커버가 될 것이다. 밸류에이션은 우리를 지키게 하는 어떤 방패막이, 방어막 이런 거고요. 나는 이 밸류니까 난 끝까지 참겠어, 인내하겠어. 원래 가치 투자는 인내가 거의 기본빵이에요. 오랫도록 참는 게 기본빵이니까 밸류가 이 정도니까 참겠어 라는 건데, 지금 장은 밸류장이 아닙니다. 심리장이지.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로 인해서 아주 괴멸적 타격을 받고 있다. 오른 것도 없는데 또다시 5%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지수가 700이 깨질랑 말랑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고요. 지수가 42포인트, 5.3% 받은 749포인트고, 오른 종은 195개, 내린 종은 한 1500개 되니까 거래소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420조가 깨졌어요. 네, 420조가 깨졌는데, 이거 그 장기 차트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코스닥은
24년도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수준까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월봉 같은 걸로 보면 24년도 하반기라고요. 25년도 아니고 24년도 하반기.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이익 대비 주가는 싸진 않아요. 아, 정말 미치겠어, 정말. 저도 지금 거의 지금 1300포인트 근처에서부터 7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지수가 40% 날아간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싸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싸다고 얘기를 못 하겠네.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훑어보니까 시가총액을 보니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금 이쯤 빠졌으면 다 빠졌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와 24년까지 빠졌어? 대단하네 하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쳐봤는데 대략 25년도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한 70배대 나옵니다. 80배 가까이. 여전히 이익 대비 80배 가까이. 물론 이제 바이오 주식은 향후 이제 알테오젠처럼 특허가 어떻게 빵빵 터지고 아니 기술 수출이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 빵빵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바이오 업종이 아니잖아요. 코스닥이 바이오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바이오 업종만 있으면 70배도 오케이죠. 70배도 오케이고 뭐 80배도 오케이인데 이제 일단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스닥보다도 2배 정도가 더 비싸요, 현재. 지금 코스닥 한번 좀 장기 차트 보시면 25년도 오르는 거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 25년도 근데 25년도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24년도 후반이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24년도는 정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언더퍼폼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정말 괴로웠던 때였거든요. 그때 뭐 코스닥도 다시 당연히 거래소와 함께 곤죽이 나던 때인데 지금 그때까지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저가 너무 오늘 슬픈 건 뭐냐면 그럼 코스닥 시장이 너무 빠져서 너무 쌉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슬픈 마음에 되게 상징적인 종목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그 네트워크 관련 주식인 가비아예요. 뭐 자회사로 KNX 있고 최근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행동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걸 발표했냐면 회사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지금 한 33,000원이었었는데 공개 매수를 48,000원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8,000원에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상한가 같습니다. 신나죠? 가비아 주주들은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48,000원에 공개 매수, 일반인 주주 걸 다 사겠다는 거예요. 다 사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보다 훨씬 높게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행동주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공개 매수를 했으니까 더 올라서 사상 최고치에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되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10,000원 하던 게 지금 40,000원까지 간 거니까. 좋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내용상을 좀 파악해 보니까 좀 씁쓸한 게 이게 어디에다가 이제 그 인수합병이 되냐면 맥쿼리에다가 파는데요. 맥쿼리 PE에다가 파는데 맥쿼리 PE에다 팔고도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개 매수만 해서 상장 폐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맥쿼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공개 매수해서 산 지분과 대주주가 산 지분을 봐서 이사의 구성을 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패를 하고 나서 가비아 대주주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행동주의가 들어오니까 상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라인 파트너스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한번 묻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래 당사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사회가 단순히 공개 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훌륭한데 그러니까 얼라인 파트너스는 상법 382조 3항에 의거해서 이사에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기업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역시 대한 거래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면서 물론 이제 얼라인 파트너 되게 욕심장이처럼 보일 수도 있죠.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없었는지 뭐 그런 이사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비아라는 회사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의 대주주들은 행동주의면 기분 나쁘긴 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행동주의가 들으면 몹시 기분 나쁘죠. 상하죠.
그런데 주주 환원도 적절히 잘하고 기존의 그 자기 주주들이 자기 편이었으면 행동주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주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줄까요? 그리고 또 행동주의가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16%까지인가야 매입을 했는데 가격이 비싸다면 16%까지 매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좀 그래요. 주주 환원을 잘하고 주가 관리를 좀 조금 했다면 뭐 주가 관리가 기업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했다면 그렇게 온라인이 많이 사고 시중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니 이 귀찮은 거 그냥 상장 폐지하고 끝내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폐쇄해가지고 내가 운영할래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뭐 그 기존 주들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입니다. 11,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48,000원에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근데 저는 이 구조가 조금 유감스러운 거예요. 아니 회사를 차지고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상장 회사를 했으면 나도 상장에 참여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 뭐랄까 소득이 확정된 거잖아요. 일정 수준 어떤 규모로 인정받으면서 그러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정상인데 제가 잘 아쉬운 부분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그 생각이 별로 없구나. 몹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서 좋은 회사는 또 코스닥에서 사라져 간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래소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장시킬 때 숫자만 보고 상장시키지 말고요. 면담 좀 해주세요. 대주주들. 그리고 대주주들의 정신이 똑바로 박혔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즉 정성적 거버넌스 점수를 좀 매겨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이 정말 있고 그냥 시험 통과하려고 정답지 얘기하는지 아니면 주주를 정말로 파트너로 생각하고 동업자로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좀 거버넌스 좋은 회사들만 좀 상장을 시켜주세요. 아니 아니 체력이 안 되면 거버넌스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놈들은 다 도망가고 아니면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놈은 거버넌스가 안 좋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된 회사들이 정말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걸까? 뭐 이런 어떤 씁쓸함이 오늘 코스닥을 보면서 결국 앞으로도 괜찮은 기업들은 다 도망갈 거고 코스닥에서 이런 식이면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배지 다른 느낌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이러면 코스닥이요? 아, 네. 그럼 거래소는 거래소 상장이요? 큰 회사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은 그래도.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이라도 코스닥 상장 한국 코스닥이요? K 파이낸스? 우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이걸 보면서 참 좀 아쉽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거시경제 상황들 볼게요. 오늘 다시 금리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0년물이 4.33 되면서 미국과는 이제 0.2% 차이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환율 동향도 살펴볼게요. 자, 환율 동향 현재 시점에 지금 시점에서는 원화가 아침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강세를 보이면서 1,48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비슷해요. 그래서 엔원 환율은 또다시 920원 수준에서 912원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본은 해양의 날이라서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지난 주말에 말이 이틀간 빠져서인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주식별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들은 5천억 사고 개인도 3,500억 샀는데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이 팔았죠. 자, 보면 개인들이 오늘 순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SK 이터널스, 현대모비스, 매수한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무선주를 팔았네. 우선주가 들떨어져서. 근데 이거 저것도 보셔야 돼요. 앞으로 특별 배당이 되면 우선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SDI 뭐 이런 걸 다 팔았는데 오늘 기관들이 아까 보시면은 많이 팔았잖아요. 수급 동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ETF를 좀 줄이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당국의 관계기관들의 힘이 매우 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작심을 했죠. 레버리지 ETF 어디까지 줄이겠다?
5조까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레버리지 ETF는 얼마인가? 보시면 9조대입니다. 자, 밑에 선 그어진 거 있죠? 저희까지 줄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조 수준이기 때문에 반토막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매도 물량을 내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ETF는 계속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한국 그 시장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그 반도체 ETF가 대규모로 레버리지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ETF가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규모가 확확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반도체 ETF의 경우에 6월 달에가 아주 규모가 컸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630억 달러 줄었다. 그래서 규모가 1000억 달러가 훌쩍 넘었는데 1000억 달러로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말 이후 4월 말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줄어든 거니까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관련된 주가 하락은요. 어떤 밸류에이션하고 전혀 상관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제가 밸류에이션에 걱정되는 건 오히려 AMD나 인텔이나 뭐 다른 업체들이에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주가 지금 몇배가 올랐는데 그럼 밸류에이션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줄일 수 있어요. 예. 볼륨 너무 커졌는데 줄이자 했는데 정말 빠지니까 계속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키미 K3가 제2의 그 딥시크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가입자가 폭증해가지고 가입자를 더 이상 안 받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해서 지난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받아다가는요 그 적자 엄청 터질 거기 때문에 많이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돌리는데 돈 많이 드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등수는 올렸으나 제가 보기에는 대중화하기는 힘든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중국 애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했다는 건 사실이라는 점이죠. 이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AI 모델 사용 비중을 보면 우리는 중국 AI 거의 안 씁니다. 한국 사람은. 근데 미국 애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벌써 두 번째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막 40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써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뒷단 수치가 얼마였냐면 30에서 40%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토큰 지출 지수도 보여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니까 중국 거 이렇게 많이 쓰면 토큰 지출 덜 하겠네 하고 딱 보니까 진짜 토큰 지출을 덜 하는 거야, 비용이. 근데 지금 보시면 40%가 아니에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반적인 건 싸구려 중국 거 쓰다가 꼭 필요할 때만 돈 내고 유료 비싼 거를 쓴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 사용량은 지금 트래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가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토큰 자본 지출이 떨어지고 있느냐? 진짜 많이 쓰는 헤비 유저들이 돈 쓰는 거를 이제 가려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헤비 유저들인 개발자들이 나눠서 쓰고 있다. 야, 너 혼자 지금 한 달 몇 천만 원 썼어? 뭐니 이거? 아니자. 야, 1000만 원 안짝으로 써 이제. 개발하는 건 좋은데 1000만 원 안짝으로 써.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주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층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중국 AI 모델을 엄청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규모는 계속해서 앞으로 줄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은 지금 이거는 정말 앞으로 전무후무한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V코스피 지수, V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88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쟁 때도 이렇게 안 오른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전쟁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날이냐면 비를 쫄딱 맞았는데 해가 떠 있어.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지금 뭐냐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기업들은 실적 좋다 그러고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 미래는 밝다고 하는데 변동성은 초유의 변동성이야.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가격 폭락과 함께 오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80 까지 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오면 무조건 매수 신호야, 그거는. 근데 이게 웬일이니? 지금 저 보시면은 V코스피 지수 저 20년에 그 코로나 때 다 망가지고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하고 그다음에 그 2008년도 리만 사태보다 지금 더 높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평온하잖아. 그래서 있을 수 없다는 거야. 평온한데 변동성 지수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그때 100년에 한 번 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다라고 했었던 그때보다도 더 그리고 코로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 처음 당해보는 일 전염병으로 세계가 셧다운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세계 처음 당해보는 일이 벌어졌던 때보다도 변동성이 더 높아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럼 미래 전망이 나쁘냐? 미래 전망이 나쁘면 제가 오늘 또 그 저기 코멘트를 오늘 하나를 더 썼는데 오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근데 어쨌든 현장 상황은 그 미시적인 상황 즉 그 밑단에서 기업단에서 보는 미시적 상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놀라운 건 오늘 그 저기 메르츠의 김선호 애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앞서 아침에도 저희가 DDR 가격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요 가격은 뭐냐면 64기가 D램 5600메가짜리 속도를 자랑하는 64기가 D램의 현물 가격인데 이 현물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3,000불을 넘었다는 거. 64기가 아주 빠른 DDR이 DDR5가 한국 돈으로 450만 원이야. 와, 이거는 그래픽 카드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와,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거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네, 쇼티지에 의한 비정상이다.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정상, 그럼 뭐 이렇게, 아니, 왜 GPU와 CPU만 비싸? D램도 비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니까, 이건 뭐냐면, 크게 그 현재 당분간의 이익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현물가는 고정가를 위로 당겨 올린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서울 아파트 상위 1%에 들어오려면 평균 거래 가격이 46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46억이 허들이야 허들. 46억이 겨우 1%에 들어가는 그런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6억 있으면 저게 더 오를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46억에 살까요? 제 생각엔 46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은데 인생에서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네.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비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미국의 미사일 계측함 건조를 미국에서 따냈다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조선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고 미국은 우리나라 손을 안 잡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때 우리가 그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할 때 되게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이 우려를 표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네. 중국이 해양 그 능력을 미국을 압도할 만큼 키워서 미국의 남중국해의 진입을 막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우려를 표한다 하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조선 없이는 이제 자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무언가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의 한국 조선의 본격 진출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주가가 빠지면서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오기 시작한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대표 기업들은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뭐 예전만큼 싸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밸류에이션도 이제 꾸준하게 수주를 받으니까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평균보다는 평균치가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하락에서 다른 주식은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가격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업종에서 반도체보다 훨씬 매력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변동성은 낮은데 매력적인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치 투자자에게는 너무 좋은 시장이 펼쳐졌다. 현금만 있다면 말이죠. 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을 열심히 돌려보실 필요가 있고 머리를 열심히 돌려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